측의 답정너 재판.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재판이 파기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양형이 핵심입니다.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는 삼성이 자발적으로 꾸리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집행유예용 들러리 기구이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벌 봐주기의 낌새가 다분해 보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다음 달 초 정식 출범할 예정인데 지난 9일 위원장으로 내정된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식 출범할 때 밝히면 될 것을 출범도 하기 전에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영 전 대법관은 새로 출범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와 앞으로 계획 등을 밝히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간담회 날짜의 택일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1월 9일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생일입니다. 이 회장이 와병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7년째입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 생일에 준법감시위 출범을 선언한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9일 기자간담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겨냥한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기자간담회장은 수십 명의 취재진으로 붐볐습니다. 다음날 일제히 삼성 준법감시위 기사가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익히 예상되듯이 조중동이 앞장섰습니다. 삼성 7인의 준법감시위 설치, 노조 승계 문제까지 성역은 없다. 조선일보. 삼성 승계, 노조 문제도 감시, 이재용 만나 보장받았다. 중앙일보. 계열사 7곳, 외부자 논으로 감시, 재계, 해외에서도 드문 기부. 동아일보. 삼성 준법감시 출범 소식이 알려진 뒤 재판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에서 제출한 새로운 준법감시 제도는 기업 범죄 양형 기준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준법감시 제도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사법부가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삼성 봐주기 선언을 한 셈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습니다. 재판장은 지난 3차까지의 공판에서 이건희는 51세의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느니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느니 정치 권력의 뇌물 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느니 따위의 발언을 늘어놓았었습니다. 실형을 면해줄 장량 감경의 명분을 구걸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유기징역의 장량 감경은 형법 55조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이 감경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뇌물총액이 86억 원에 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최소 5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데
장량 감경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재벌 총수에게는 죄가 무거워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이른바 3호 법칙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법칙이 이재용 재판에서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한간에는 재판부의 언급, 삼성의 준법 감시 설치, 위원장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고 한다. 재판부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준법 감시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문심리를 통해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까지 받아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문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 방지제도를 도입하면 장량 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의 훼손입니다. 중대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준법 감시를 잘하면 면책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재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및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특검은 이 증거들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핵심 현안이었고 부정한 청탁의 계기가 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서면 증거 중 개별 현안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에 제출된 증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제척했습니다. 적극적 뇌물 공여 정황 등 법이 권고하는 양형 가중 요소를 일부러 외면한 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드러납니다. 너무 노골적이라서 민망할 지경입니다. 준법 경영과 관련된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까닭은 삼성의 과거 전력을 들여다보면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 보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곤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것이 삼성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은 2006년 2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재판에서 삼성 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가 인정되자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지 2년 후 2008년 4월 특검을 통하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조 5천억 원의 차명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히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재차 발표하고 이건희 회장은 차명 재산의 일부는 벌금, 세금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 사면을 받아 2010년 3월 회장직에 복귀했고 차명 재산의 사회 환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빈말로 끝났습니다.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로 명칭만 바꾸어 부활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6년 초에도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준법감시위와 유사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 감시기구를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지모는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계산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신용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벌은 남 못 주는 법입니다. 외부 감시기구라고 해봐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준법감시위원회 100개 만드는 것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준법감시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준법감시위 설치가 면제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마땅합니다. 불법 편법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만 비로소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